안녕하십니까. 스토커입니다. 네, 흰 장갑을 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촬영한 영상이 조금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과 막 섞여서 시간이 조금 막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시티즌 아테사 CB3010 김재선님께서 지원해 주신 시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을 보겠습니다. 이 시티즌 이 검은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 안쪽에는 아마 이제 종이 재질인 것 같은데, 촉감은 좋고 그렇지만 쿠션감은 조금 적은 그런 케이스 안에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상태로 받았습니다. 직구해서 물건을 받으시자마자 사이징만 하시고 바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정말 놀랐었는데, 이렇게 저희 시계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델이고요.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 패키징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무게는 83g으로 시계의 재질이 올 티타늄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죠?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시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볼게요.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러그 투 러그는 43mm, 높이는 10mm입니다. 밴드의 넓이는 20mm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고, 시티즌이 자랑하는 듀라텍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듀라텍트 코팅은, 그러니까 티타늄은 분명히 강한 금속이긴 합니다만 같은 무게 대비해서 그러니까 쇠보다 가볍지만 경도는 그냥 일반 스테인레스랑 비슷한 정도더라고요. 코팅을 통해서 이게 플라즈마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IP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런 코팅을 통해서 경도를 한 10배 이상 또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에도 더 강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브레이슬렛은 한 번 잠금 방식이고,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한 게 미세 조정 칸을 이렇게 이 열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서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스프링바로 한 칸 한 칸 줄이지 않아도 돼서 사이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유리는 사파이어 유리이고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고, 반사가 안 되죠. 전 이 정도로 깔끔하게 무반사인 경우 또 오랜만에 보네요. 빛이 어떻게 보면 유리가 거의 없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시티즌의 H128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 H128 무브먼트는 기능이 많습니다. 에코 드라이브, 그다음에 월드 타임, 라디오 컨트롤, 그다음에 그 이제 항자성이랑 초침의 그 위치가 엇나갔을 때 자동으로 그 바늘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스펙만 쭉쭉 나열하다 보면 스펙만 가지고도 꽤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디테일을 그럼 보겠습니다. 다이얼은 약간 뭐랄까요? 은색과 거의 약간 은색이면서도 하얀빛이 도는 은색이라고 할까요? 은색빛이 도는 하얀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정말 다이어리에 이렇게 글씨가 없는 시계도 또 오랜만이죠. 시티즌 이외에 어떤 글씨도 메이드 인 재팬, 서머타임 뭐 이런 거 있지만, 하여튼 밑에 뭐 보통 에코 드라이브라든지 라디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마커들은 다 다이얼 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어떤 경기장을 보는 듯한 이렇게 경사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얼이 위쪽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보기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날짜창은 3시에 존재하고, 바깥으로 검은색 테두리, 안쪽에 조그만한 테두리 하나 더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친구 케이스가 그 그랜드 세이코에서도 사용하는 짜라츠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짜라츠 연마라고 해서 걔네들이 보통 짜라쭈 연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뭐 특이한 방법인가 했는데, 원래 그 스위스에서 만든 저 폴리싱 기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SALLAZ니까 아마 독일어 같은데, 그렇게 독일어로 발음하게 되면 잘라츠 정도 되겠네요. 그런 잘라츠가 되겠네요. 그런 연마를 했는데, 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밝은 부분, 이렇게 빛나야 되는 폴리싱이 된 부분을 이렇게 매우 빛나게, 그리고 브러싱, 빛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오히려 더
반대로 더 어둡게 이렇게 명암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환한 빛을 좀 여기다 켜놨는데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렛 같은 경우에는 H-링크 브레이슬렛이고요. 사이징을 해놓은 그 여분 줄을 보니까 이게 세이코에서 많이 사용하는 핀 앤 칼라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쪽에서 핀을 집어넣어서 반대쪽 칼라로 양쪽에서 꾹 눌러서 고정하는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이징 때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 이 브레이슬렛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브레이슬렛이죠. 러그가 이 안쪽에 이제 브레이슬렛 체결 부위가 이 안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럭트러그 43mm가 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40mm이지만 럭트러그가 43mm밖에 안 돼서 손목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 존재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조정 칸을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고요. 잠금은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돼 있고, 뒤쪽에 듀얼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월드 타임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밴드죠.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독일에서 시간을 라디오 컨트롤 그 시간을 받아서 그 전파를 받아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렇게 요걸 보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의외로 용도에도 시티즌 사인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네요. 이게 명암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게 짜라츠 연마라고 합니다. 그랜드 세이코에서 사용하는 예. 그리고 여기 안쪽에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전파가 이제 전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강제로 전파를 받게 한다든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뭐 만약에 0점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위에 버튼을 통해서 0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깔끔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 안에 야광이 존재하고요. 시분침과 그리고 각 1시간 마커마다 야광이 발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 이게 야광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보기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잘 숨겨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손목은 17cm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mm고 럭트로그가 43mm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계가 더 작아 보여서 뭐 한 38mm라든가 그 정도의 크기로 느껴집니다. 무게도 가볍고 이 H링크이기 때문에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얼에 보시면 여기 다이얼에 보시면 NO, 그다음에 RX, 그다음에 OK로 되어 있는데 NO, RX, OK 요거는 이제 전파 수신에 관한 건데, 만약에 제가 요 이제 아래에 있는 버튼을 A 버튼이라고 하면 요 A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일단 전파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충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바늘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 충전이 잘 된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을 가리키게 되면, 이쪽 어딘가를 가리키게 되면 충전량이 부족하다는 건데, 방금 전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노로 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제가 있는 곳이 전파 수신이 좀 잘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이게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이제 전파 수신이 만약에 안 됐다면 여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제 길게 누르게 되면 이제 초침이 이 RX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수신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받게 되면 이제 OK로 넘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저 월드타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용들을 한 칸을 딱 뽑게 되면 월드타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10, 플러스 10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뭐 이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 테이블이 설명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9로 되어 있는데 10 플러스 10이니까요. 플러스 9죠. 플러스 9면 1번 동경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용도를 한 칸 돌려보겠습니다. 한 칸 뒤로 넘기면 시침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이러면 중국 시간이죠. 다시 한 칸을 돌리게 되면 다시 일본 시간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시침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드 타임을 맞추게 되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전파 수신을 받게 되고, 이제 북미는 예, 미국에서 받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걸 받겠죠. 그리고 중국은 중국 걸 받고요. 예,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를 두 칸을 뽑게 되면 시간을 이제 시계의 시간이나 날짜 등을 맞추게 되는데, 이 친구가 참 퍼페추얼 캘린더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 별로 맞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이제 내수용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오는데,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46,000엔을 주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보통 근데 일본 시계들은 보통 이제 출고될 때 세팅이 좀 제대로 돼서 나오는 편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걸 손을 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칸을 뽑고 만약에 그 바늘이 12시에 제대로 안 간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용도를 다 뽑은 상태에서 이 위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제 그러면 모든 바늘들이 12시를 향하게 되는데, 안 향하는 그 바늘들은 이걸 조작을 통해서 이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두 칸을 뽑았을 때 처음에는 분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시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날짜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조작법은 약간 전자시계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에 야광이 꽤 밝은 편이니까 야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야광이 예, BGW9 계통의 야광인 것 같아요. 시티즌이 이렇게 푸른색 야광을 잘 사용하는 편인데, 네, 예, 엄청 밝습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야광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튀지 않아요. 다이얼을 봤을 때도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강력한 야광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야광 잘 보셨죠? 예, 생각보다 야광이 강한 그런 녀석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건데요. 어두운 비행기에서 시간을 맞춘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할 때 아주 욕이 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 보고서 이 친구야말로 최고의 투러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해외에도 자주 나가시면서, 이 친구 10기압 방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물론 200m면 더 좋겠지만 20기압 방수도 좋겠지만, 솔직히 뭐 샤워 정도까지는, 수영까지도 무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 정도는 충분하죠. 거기다가 시계 자체가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회사에 차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캐주얼하게 출장 다닐 때 뭐 여러 이벤트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되게 기능이 뛰어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더 고가 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니쉬를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듀라텍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스에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찰 수 있는 좋은 시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